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공의 사직,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의사단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료를 미루면 사실상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중증 질환자들, 의사 파업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죠. 지역에서 중증 환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전남대병원도 그날 하루는 필수 의료 분야만 남기고 멈춰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가 총파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뇌전증은 치료를 중단했을 때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가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픈 환자부터 살리겠다는 입장이고요. 분만병의원협회 또 대한아동병원협회도 환자 곁에 남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입장을 낸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입장문 말미에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라고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대항하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의사단체 내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증 환자들의 뜨거운 눈물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지역 시민단체가 제안한 순천시의 민간 위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거부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가 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지난 5월 노동절을 맞아 순천시에 제안했던 순천시의 민간 위탁 및 기간제 근로자 노동 여건 개선 정책 토론회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해당 토론회 제안에 대해 이 토론회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서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순천만 자볼드와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전원 실직과 또 순천시가 채용한 1,8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8개월에서 11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 등 여러 개지는 공공부문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순천시에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의 토론회 거부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현재 위탁 업무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 지자체들은 비용 축소나 행정 편의가 우선되면서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거부한 순천시를 비난했습니다. 예, 순천시가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요구를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민간 위탁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의 개선을 지자체가 요구하면 위탁 비용이 증가한다며 고용 조건 개선을 시가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보장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순천시 행정체계의 기초가 무너지고 또 행정조직이 비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 목적이 판단이 선행돼야 되므로 정책 토론회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시의 입장은 결국 수반되는 비용과 이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있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나중에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경비 지출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순천시나 시민단체 미리 결론을 예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제 조건 없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여수로 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독특한 해양 퇴적층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여수시 추도,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과 독특한 해안 퇴적층 등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정면 낭돌이 추도에 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수시가 제대로 된 문화재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정면 추도의 문화재 주변에는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고 이를 관리해야 될 여수시의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감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추도, 이 국내 최대 규모인 1,70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행렬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인 해안 퇴적층이 지난 200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고 2003년부터는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수백 명씩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일부 관광객들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흔적이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보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는데 여수시의 대응책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는 최근 늘어난 방문객으로 환경 훼손이나 섬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이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 탐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박 공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최근 공룡 발자국 화석 위에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음식물 찌꺼기 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고장이나 쓰레기 투기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추도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과 선착장 등 2개소에 총 3대씩 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여수시 문화유산과나 스마트 정보과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CCTV 고장과 관련해 여수시는 통신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만간 카메라를 수리하고 올해 중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시 추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문화재 주변의 청소나 관리를 공공근로자가 맡고 있지만 역할이나 권한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추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 문화재 지킴이 인력 운영 과정에서도 추도의 현지 주민이 아닌 사도 주민을 채용해 관리를 진행해왔고 그나마 해당 근무자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력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네요. 네, 광양시가 이달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인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 해당 플랫폼 구축 사업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해당 사업을 추진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는데 이 보고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주민들로부터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등록을 많이 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사이트나 타 일자리 플랫폼에 비해 별다른 장점을 찾기 힘들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사업 최종 보고회는 지난 3월 중간 보고회에 이어서 진행됐는데 이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그동안 구축한 이 플랫폼을 직접 시연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광양시는 현재 구인 구직 플랫폼이 개발 막바지 단계로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해 이르면 오는 9월쯤 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고유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주민분들의 지적대로 기존의 여러 구인 구직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좀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겠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시가 운영할 시스템이 기존에 잘 구축된 일자리 제공 서비스보다 이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역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수준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 보고회에 참석해 시연을 지켜본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냉담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새로 구축되는 플랫폼이 타 일자리 플랫폼에 비해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고 또 기업과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만큼 편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보고에 참석한 일부 기업 인사 담당 관계자도 기존에 운영 중인 일자리 온라인 서비스인 워크넷이나 민간 플랫폼에 비해 서비스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고 또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하기가 딱히 편리해 보이지 않았다며 장애인이나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별도의 매뉴얼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지역 내 인기가 높은 일자리인 포스코나 계열사 등에 대한 이 구직 정보가 이 기존처럼 링크를 제공하는 데 머무를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달 자주 이용들 하시죠. 배달 쉽게 이용하면서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불법 운행, 시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 얼마 전까지 이륜 자동차들의 불법 주차, 신호 위반 등으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지역 인터넷 카페에 보면요, 이륜 자동차들의 소음이나 불법 운전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요, 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요즘 여수 지역 밤 기온이요 23도로 한낮 더위가 완전 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문 열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한밤중에 불법 개조로 소음을 일으키는 몇몇 이륜 자동차로 인해서 이 제대로 밤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시끄럽죠. 당연히 시끄럽지. 크게 가면은 막 소리 내고 가잖아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앞도로 여기 많이 다니. 엄청 왕 하고 달린대. 폭주족 같이 그럴 때 한 번씩 있어요. 여름에는 더 많아. 꼭대기층 살아도 새벽 되면 죽어요. 진짜 막 조용한데 그냥 한 대만 지나가도 그냥 어마어마하죠. 고충이잖아요. 울려요. 여름인데 이제 문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시동을 안 끄잖아요. 아, 좀 막 짜증날 정도로 소리가 막 너무 많이 나고 또 인도 있는데도 막 오토바이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죠. 오토바이가 완전히 막 전제 막 딴 거 없는 게 엄청나게 크죠. 막 단속 피해야죠. 단속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 진작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인터뷰를 듣는 중에도 그 오토바이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낮에는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밤 새벽에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불법 개조에서 이 소리가 크게 나게 하는 참 요란한 것들도 참 있어서 참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시민들도요, 이런 오토바이들을 신고하고 싶지만요, 속도가 빨라서 번호판을 보낼 수도 없다고 하고요. 번호판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소리가 많이 나는 것들 중에 이 무등록 그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오토바이 소음이요, 아파트 건물 사이에서 울리면서 소음이 더욱 커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 배달 오토바이를요, 전기 자전거나 전기 이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몇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신호 위반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인한 민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당시 이에 대해서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이 오토바이는 뒤편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고 또 주행이 빨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단속 쉽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원들 발생하면서 이번에 여수시가 대대적인 이륜 자동차 불법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섰군요. 네, 여수시는요, 오는 10월까지 이륜 자동차 불법 행위를 위해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예. 이 얼마 전 10일 여수 웅천동과 미평동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단속을 통해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불법 구조 변경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 단속은 10월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주요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유무, 불법 구조 변경,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등이 있습니다. 예. 이 단속 기간에요, 이륜 자동차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수시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전정혜 팀장 인터뷰입니다.
저희 여수시는 이제 부서별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후생태과에서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인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는 불법 개조 여부 같은 거 단속하고, 주차 차량과에서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여부 그런 거 단속해야 합니다. 장소는 주로 소음 민원이 많은 주거 밀집 지역 도로가에서 협의해가지고서 그 장소를 정합니다. 올 1회에서 2회 정도 단속이 할 예정이고 10월 말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로 인한 소음 교통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단속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도서관 같습니다. 두 분 노트북으로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지난 그 6월 8일 그 탈송전탑 하면 기억나는 그 10년 전 밀양이 기억나잖아요. 다녀오셨다군요. 네, 그래서 순천 광양 고래 국성 보성 하동 활동가들하고 약 한 50명 정도가 차를 2대를 끌고 그 밀양을 다녀왔고요. 비가 좀 추적추적 내렸는데 맞아요. 한 전국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좀 모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의 친핵이잖아요. 친핵. 그래서 핵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지역 사회에서 또 역시 탈핵을 위해서 뭔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방안이랄지, 우리 아리백 여기서도 되게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좀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반성도 좀 됐고 또 한면에 좀 힘도 받고 좀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얼마 전 6월 10일이 그 6월 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일에는 순천 YWCA에서 그때 이제 순천 지역에서 6월 항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순천시청 앞에 5만 명의 시민이 모일 정도로 대단히 컸는데, 그때 이걸 주도하고 항쟁의 이제 근원지는 사실 순천 YMCA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함께했던 분들이 순천 노회 청년회, 그 다음에 순천 YWC도 함께해서 지지난해에는 그 노회 앞에 기념비를 제막을 했고, 오늘 이제 YWC에서 이제 기념비를 제막하고, 내년에는 이제 순천 YMCA가 100년을 거의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이제 내년으로 좀 미루면서 그래서 오늘 대단히 의미 있는 그 순천에 6월 항쟁 동지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유호영 선배나 뭐 이런 선배님들이 굉장히 애썼던 그런 흔적들을 좀 남기는 과정이어서 대단히 좀 그런 일들에 좀 함께 참여하고 왔고, 주중 내내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은 주중 내내 너무 바빴고 너무 더웠고 아마도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순천은 진짜 온도가 높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대단히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날이 더워져서 걱정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세아 죄송합니다. 세아 그 MNS 그 이산화황 가스 누출 사고로 제가 금요일 밤에 알았거든요. 예. 제가 그날따라 언론을 많이 안 보고 있었는데 라디오 전망대 안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일하다가 예. 그 사고를 알고 제가 붕 쪘죠. 왜냐면 나도 이렇게 사고가 난 줄을 오후 밤에서야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주도에서 그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된 전국 지자체하고 그 시민환경단체들 모임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서도 좀 환경부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고 심한 논쟁도 있었거든요. 예. 그 사고를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부는 왜 그렇게 못하냐 하는 논쟁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다시 이번 주에 저희 시민사회 입장이 나왔죠. 공식적 입장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대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명서를 제가 작성하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겠구나. 근데 이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없어요. 다 중앙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청이나 네네. 예, 그리고 센터들이나 이런 데인데 이런 제도적 보완들을 좀 이번 22대 국회에서 좀 해야겠다는 느낌이 있고, 6월 한 달이면 저희 여수 YMCA 국제 YG면 13개 클럽이 있어요. 지방하고 포함해서 한 달 동안에 15번의 이치 임식을 저녁마다 다녀야 됩니다.
내일도 이제 2개 클럽 위친식이 있는데 어떻든 뭐 국제 와이즈맨하고 이렇게 지역 사회 환경 문제, 평화 운동 뭐 이런 영역들을 다행히 뭐 봉사 클럽 내에서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아마 위친식 참여하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바쁘게 한 주 보내신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정리해 볼 텐데 어떤 이야기로 좀 정리해 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국내 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한 해 평균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여수시,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정원 생태라는 콘텐츠로 지난해 가장 많이 관광지를 많이 찾은 그 관광지가 국가정원이더군요. 네.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올해는 조금 줄고 있다고 그래요. 지자체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 뭐 마이스 산업을 확대하겠다, 뭐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워케이션을 도입하겠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두 분께 좀 들어보면 좋겠고 지역의 관광 이야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확실하게 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예, 저희는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세요? 네네. 우리가 구도심이나 아니면 주요 그 관광지에 있는 유명 그 식당들을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웨이팅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들이 규모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규모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안 오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오는 대규모 관광객이 안 오고 오더라도 좀 한두 명, 뭐 친구나 아니 연인끼리 또 가족도 뭐 4명 5명씩 오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관광으로 많이 바뀌었고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순천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작년에 순천이 앞서 이제 그 이용수 아나운서 얘기했다시피 778명이 방문을 했어요. 네. 전통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뭐 에버랜드나 뭐 고양, 뭐 킨텍스나 경복궁이나 이런 데 5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 숫자였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올해는 좀 줄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순천 YMCA 인근에 대단히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집에 그 관광 패스들이 오는 빈도수를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주말은 조금 달라진 건 확실히 좀 느껴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메가 이벤트가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순천이 올해 그 작년에 정원박람회 이후에 올해도 선방한다고 하면 이 순천이 굉장히 그 지역 관광에 중요한 뭐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보면서 그러니까 작년 770만 명이 방문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 2, 3, 4등 하고 있는 뭐 경복궁이 한 557만 명 정도 갔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관광객이 줄어들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이것에 대한 관리 또는 정책의 확산, 그다음에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현지인들에 대한 관광 요소들을 인프라랄지 뭐 다양한 어떤 뭐 그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정책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대단히 순천을 넘어서서 전라남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순천의 정원박람회 때문에 또는 순천만 습지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사실은 또 여수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여수 광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종합적 고민과 좀 더 그 공공의 마인드를 넘어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그렇죠. 관광을 좀 쳐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자체마다 어떤 관광 위락 시설, 이렇게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대규모 워터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 때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 여수도 해상 케이블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지금은 이게 목포나 다른 쪽으로 다 가거든요. 다른 데도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케이블카들. 뭐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대규모 관광 위락 시설보다는 아까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 이러면 생태 관광 이런 쪽으로 좀 소규모 그 자가용 한 대 안에 또 움직이는 이런 규모로 관광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그 김대희 총장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면서 이 굉장히 좀 다각화적인 그 필요한 거잖아요.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경관이랄지 자연이랄지 생태랄지 전통적 관광 요소가 있었다라고 친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체류형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SNS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음식, 뭐 경관, 문화, 체험, 네트워크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는 관광, 그러면서 반려견과 함께 오는 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예전에는 그
그 유행을 타듯이 관광이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흐름을 넘어서는 굉장히 다각화된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순천이 이제 최근에 내놓은 재밌는 컨텐츠들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순천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스페이스 브릿지, 자랑할 거 있으면 시크릿 해주세요. 어드벤처, 두다 하우스, 정원과 도심, 나이트 가든 투어, 댕댕 나이트런, 뭐 치맥데이, 문화의 이런 축제.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관광객이나 어떤 한 특정한 어떤 세대와 계층에 맞춰져 있지 않고 다양한 그 뭐랄까 문화관광 요소에 부합하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뭐 콘텐츠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잠시 후에 나눌 테지만 아 제가 미리 이야기해 버렸습니까? 아니요 뭐 그 네. 뭐 말씀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쨌든 목적이 관광객을 많이 오시라라는 거잖아요. 뭐 작년에 뭐 여수도 그렇고 뭐 1,000만 명이다 뭐 천 몇백만이다고 하는데 좀 줄었다 그러고 순천만 국가정원 작년에 찾은 게 역대 최대 전국 최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해는 되어야 선방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이 다음 이야기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느 정도를 뭐 관광객 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를 선방 지표로 두 분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는 관광객 수보다는 그 관광에 종사하는 경제인의 수로 좀 데이터 통계가 좀 돼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관광 산업을 지자체가 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이 관광 산업의 고용 유발 개수, 10억 원을 생산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생산 인력, 이게 관광은 52명이거든요. 근데 52명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IT 산업의 4배, 일반 제조 산업의 한 2배 이상의 그 고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자체가 뭐에서 500만이 왔다, 1000만이 왔다 했을 때 이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실상 코로나19 때 관광 산업이 지속 가능한, 지탱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와버리잖아요. 왜냐면 2, 3년 동안 관광 산업이 완전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고 좀 꾸준하게 관광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내의 그 고용 지수, 예. 고용 유발 지수에 대한 통계를 좀 내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혹은 상승하는 걸로 봐야지 이게 600만, 1000만, 1500 카운트로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봐요. 지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네네. 결국에는 고용 유발 효과로 증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지켜야 될 네.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용선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지표를 그럼 어디다 둘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선방 지표.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1위부터 한 5위까지 했던 곳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간 방문객이. 이 수치는 다른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내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안에서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순천 뭐 여수 순천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략 한 450만에서 500만 정도가 한 5년 정도 꾸준히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이 굉장히 주요한 한국 내에서 주요한 관광지로 순천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그 다루는 데이터잖아요. 반면에 이제 부킹닷컴이랄지 요즘 뭐 핸드폰만 열면 여행 정보 얼마나 많이 뜹니까? 근데 이런 관련해서의 검색량의 위치도 사실은 뭐 순천 여수나 이런 것들이 좀 검색 순위가 관광객이 아니라 검색 순위에 얼마 올라오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도 10위안권에는 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도 빅데이터를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관광 정보를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그 인공지능형으로 해서 평소에 갔던 장소랄지 이런 것들을 어떤 분석해 가지고 이번 여름엔 여기가 좋다라고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어떤 IT적 요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랄지 본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안에서도 여수 순천의 관광지 요소들이 어떤 탑10 안에는 좀 들어줘야 이 관광객 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탑10이라고 하는 건 전국 순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전국 순위죠. 전국 순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킹닷컴에서도 순천이 상당 부분 지금 가족여행지 그 검색 순위에서 거의 1등에서 5등으로 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대략 한 450만에서 550만 원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김석중 작가께서 이제 앞서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끔 지자체들은 잘 대응하고 맞춰가고 있는가, 혹은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김대 총장님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항상 좀 늦다고 봐요. 늦다. 지자체의 대응은 늦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요즘 관광객들 우리가 어디라도 슬로 라이프라든가 슬로 투어 개념 또 생태나 문화 체험 중심인데 항상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행을 뒤따라가는 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는 꼭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게 좀 뒷북치는 이런 형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 관광은 지자체가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또 관광객 수요에 맞게 그 도시가 그러한 관광객 수용할 만한 그릇인가를 봤을 때 좀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 슬로 투어라든가 슬로 라이프 개념의 생태 관광적 체험형 관광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광객들하고 같이 가는 형태거든요. 대규모 뭐 호텔이라든가 뭐 세미나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 한두 명의 혹은 가족형의 체험은 결국은 그 도시의 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같이 체험해주고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 좀 지자체는 그렇게 꼼꼼한 영역을 좀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대는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이제 방금 김대중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 느린 부분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비즈니스가 일반 관광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치단체의 이 관광객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손에 쥐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시도하는 쪽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요새 MBC가 내세우고 있는 뭐 캠페인 중에 로컬 퍼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의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지만 이제 아까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은퇴 세대로 좀 접어들면서 거기에 맞는 관광이 있고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생각하는 어떤 SNS랄지 거기서 소개하는 곳을 백화점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검색 순위에 닿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주도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들을 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좀 활용하는 좀 더 좀 다각적이면서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좀 뭔가 이렇게 딱 점을 찍는 그런 어떤 관광 정책이 좀 필요한 거라고 보죠. 어딘가에 홍성이었나요? 홍천이었는 그 관광 그 공무원 한 명 때문에 그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충주죠. 충주. 그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가서 모든 자치단체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 흐름이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라남도나 순천시나 여수시가 이걸 우리가 쥐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이 관광지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플랫폼. 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는 상당 부분 이 지역의 관광적 요소가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가 좀 증진되고 김대 총장이 말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 어떤 지방 소멸의 문제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의 말씀과는 지금 여수 순천 지금 우리가 지자체를 짚어보고 있는데 정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메가 이벤트 유치가 어쨌든 가장 큰 콘텐츠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도 거기에 또 뭐 호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조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뭐 대표 콘텐츠 하면 낭만포차 때문에 여태까지 좀 끌고 왔던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순천도 여수 밤바다까지 해서 뭐 순천만 생태 뭐 애니메이션 이거 다 어쨌든 관에서 나온 정책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두 분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일단은 정원박람회 관련된 아이디어도 사실 관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메가 이벤트 이후에 지속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게 지속 가능하기 어려우니까 대단히 좀 실패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가령 여수 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밀려온 곳은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잖아요. 정원박람회 끝나고 그 다음에까지 계속 관광객들이 유지되어 온다고 하면 이 메가 이벤트가 상당 부분 처음에 쏟았던 그 비용과 어떤 자본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유지된다면 되게 의미 있는 거지만 유지되지 않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순천의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어쨌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반대로 간다기보다 어찌됐든 간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다.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뭔가 이제 낯설죠 사실은. 700만 명이 왔다는 것은 이 낯선 것을 유지하는 힘이 과연 지자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역량이라고 봐야겠죠. 이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좀 실제로 이제 지자체는 이제 관광과 연결된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뭐 주로 이제 국가적인 국내외적인 그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이제 관광과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인정은 되지만 평소에 뭐 4, 5년 만에 국제적인 행사 하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는 관광에 있어서 창조적인 시설이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새로운 가치를 담는 것은 생태라든가 역사 문화 체험이라든가 농촌 체험이라든가 뭐 섬이라든가 아까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자연 생태적 역사 문화적인 것은 그 관광의 가치인 거고요. 그럼 이거 누가 할 거냐? 지역 주민들, 뭐 관광 협동조합이라든가 이 관광 제품을 만들어내서 공유화하는 거, 이건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요것은 민간 영역이고 자율적 영역이라면 지자체는 이들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약간 미진한 창조적인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요걸 좀 가야 되지. 한 5년에 한 번씩 한 500억, 1000억을 투자해서 국제적 이벤트를 하는 것, 여기에만 좀 전념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골고루 나눠가는 형태로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한테 보통 한 달에 한 6, 7명 정도가 전화를 와요. 여수 왔다고. 그러면 주로 이제 50대, 60대, 4, 5, 60대들은 주로 그중에 3분의 2는 세미나나 뭐 여기 회의, 학회 같은 네, 것들. 학회 같은 걸 많이 와요. 마이시스 하는 과 관련된 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두 명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온다거나 나 우리 자녀가 뭐 여수 가서 한 달 살기 뭐 프로그램 한대 뭐 이런 거라든가 오디오 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시골 가서 그냥 살고 온다고 하는 이런 형태고 대부분은 이제 출장 때문에 학회나 세미나 때문에 여수를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 이제 이런 측면인데 요거 이제 민간이 만든 대규모 뭐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시설 분류라고 봤을 때 지자체는 이런 관광의 새로운 변화들을 관광의 주체들하고 만나서 끊임없이 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주고 배분해주는 영역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김석 총장님, 결국에는 관건은 체류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날 잠깐 와서 잠깐 정원 보고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순천이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게 바로 그 체류형이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 체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인프라도 있고 정보도 있고 컨텐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네.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순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거기 방점을 찍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순천이라는 도시가 재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 원래 본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아주 이런 말이 앞서서 좀 그 키워드로 유행이 됐었는데 로컬 투어리즘. 지금이 진짜 로컬 투어리즘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이 로컬 투어리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지원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천 YMC가 있는 장천동에 모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외국인들부터 거의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들을 지원하고 다른 게스트하우스가 그런 게스트화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체류형 관광지가 어느덧 정책이 완성세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소비자를 알지 못하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순천시가 소비자를 억지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메가 이벤트를 자주 여는 것보다는 이런 소규모적인 체류형 컨텐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숙박이 부족한 문제 막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면서 순천시가 체류형 그 관광지로 굉장히 좀 각광받기를 바랍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잼 도시라는 별명이 요즘에는 몇몇 지자체들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광모주가 그렇죠. 뭐 그것도 네. 그렇고 뭐 대모전도 그렇고 네. 뭐 울모산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빵 하나로 그냥 뭐 다들 가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 이미지나 뭐 대표 산업 하나만 있으면은 쭉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에 비하면 여수 순천은 잘 돼 있는가 뭐 이런 점검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원래 밤바다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냥? 아니 저는 여수나 순천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이 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대전처럼 성모 그 빵집처럼 이렇게 네. 팍 이런 건 없지만 굉장히 그런 것을 즐기고 돌아다녀 볼 만큼, 그러니까 제주에 그 빵 투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커피 투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엮어내는 방법을 좀 찾으면 여수 순천 광양이 이렇게 엮어내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여수도 딸기 모찌 줄 서 있어요. 100m, 200m. 낮에 점심 먹으러 중앙동 딸기 못지라요. 딸기 찹쌀떡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줄 서서 뭐 이게 여수 대표 특산물이더라고요. 나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 이게 여수 전통 음식일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 20, 30대가 주도하더라고요. 확실히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이라든가 욕구는 생활적 욕구는 문화적 욕구는 확실히 50대 우리하고는 완전 근본적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보면 30대거든요. 이렇게 관광을 관광과 관련된 상품도 개발도 30, 40대가 주도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들은 계층 간의 좀 벽들을 허물고 지자체가 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주는 이런 효과가 아니면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크리에이티브한 청년들을 수도권에 뺏기지 말고 그렇죠.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관광적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공유 그 뭐라 그럴까 사무 공간이라든가 뭐 공익적 공공적 숙박 시설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뭐 좀 저렴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수많은 20, 30대가 여수에서 뭐 필요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생활해주게 해주고 또 여수에 대한 좋은 향기를 가지고 추억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수도권으로 가서도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내려와서 또 다시 그 피곤하고 고달픈 자기 삶들을 좀 재충전해 나가는 그런 행태들도 굉장히 요즘 좋은 상품이 되겠다 싶고요. 그게 워케이션이잖아요. 네, 맞죠. 대표적인 것이. 네, 그렇죠. 그 뭐 짧게 여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라도 해야죠.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길바닥 까는데 100억보다 저는 그런 데 쓰는 100억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이게 옳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지금 뭐가 효용성을 따질 게 아니다. 무슨 뭐라도 이야기냐면 하자. 여수 밤바다 뭐 멍때리기 예를 들면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순천에서 댕댕이 나이트런 뭐 이런 거 준비하는데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 있는 사람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한 번 왔는데 이게 재밌네 그럼 내년에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저희가 이제 YMCA 한참 젊은 일할 때요. 20년 전에 저희 간사들이 주로 꿈꾸었던 게 뭐냐면 치앙마이 가서 한 2달 정도 살아보기. 치앙마이는 전 세계 NGO들이 상당히 많이 사무 공간이 있는 곳이거든요. 뭐 2달 동안 뭐 할래 먹고 사는 거서 했더만 가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서 애써서 치앙마이 다양한 국내외 그 NGO 동료들하고 사귀면서 그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더욱 치앙마이는. 이런 것이 우리 NGO한테도 꿈이었는데 지금 20대는 뭐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외 좀 여수나 순천 이런 좋은 곳에서 어떻든 휴식도 취하고 사실 일도 하고 이제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네네. YMCA가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치앙마이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적 요소가 있어서 지금도 알겠습니다. 현재 체리온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치앙마이는. 네. 지역의 관광 이야기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더운데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네, 6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입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흐르고 있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사건은 다가와 에이 거세게 가져가 that tick tick bomb that tick tick bomb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걸 누구도 말야 지금 내 안에선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멈춰, 그걸 찾아.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러내 내 우주를 봐봐. Supernova.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게 손 내밀어볼까. 가능한 모든 가능성 무한 속에 너를 만나서 봐줘. Bang bang, don't forget my name. Supernova. 사건